성공의 정점에 오른 리더가 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성공한 리더일수록 더 빠지기 쉬운 그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둔 리더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요. 도대체 왜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중요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가 실패하면 경제 위기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경쟁사 같은 외부 요인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리더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바깥에 있지 않더라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리더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면에서 스멀스멀 자라나는 오만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성공 그 자체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제에 대한 진단서가 무려 2700년 전의 기록, 바로 이사야 22장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최첨단 기업의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이렇게나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파트, 바로 휴브리스의 함정입니다. 여기서는 셈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공한 리더가 어떻게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요, 당시의 왕국에서 거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인데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였죠? 바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길 화려한 무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보다 개인의 영광을 앞세운 것?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현대경영학에서는 셈나 같은 태도를 휴브리스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성공에 취해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조직의 자원을 개인의 명예를 위해 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는 특별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런 착각이요. 이 휴브리스가 리더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이 2700년 전의 이야기가 현대경영의 대가 짐 콜린스의 이론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이 몰락하는 5단계 중에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공에서 비롯된 오만, 즉 휴브리스라고 밝혔거든요. 셈나의 이야기는 그 이론의 살아있는 증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결과도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빠진 리더들은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점을 봤으니까 이제 해법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셈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물 엘리야킴을 통해서 그 해독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킴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청지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더는 조직의 주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직을 잘 가꾸고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인이라는 관점이에요. 리더십의 초점이 나의 성공에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피터 블럭의 이 한마디가 청지기 정신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리더의 역할은 군림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과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 두 리더십 모델은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오직 개인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직의 자산을 자기 것처럼 쓰죠. 그러면서 반대 의견은 묵살하고 실패는 덮는 침묵의 문화를 만듭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공동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자산을 조직 전체를 위해 사용하면서 투명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딜로이트의 보고서는 이걸 데이터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조직이 위기를 맞았을 때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가요? 바로 투명한 문화와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반면에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식의 통제는 기여도가 현저히 낮죠. 이건 청지기 리더십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킴이 보여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의 핵심 비율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정말 인상적인 비유입니다. 새로운 리더 엘리야킴은요,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스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특별한 것에 비유하는데 그게 바로 단단히 박힌 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화려하지도 않죠. 하지만 못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자신에게 걸린 모든 것, 그러니까 조직의 무게와 구성원들의 기대를 묵묵히 지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청직의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못이라는 비유, 맥킨지의 연구 결과와도 정말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최고의 리더들은요, 항상 자신이 떠난 후를 대비합니다.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고 다음 리더를 키우고 또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죠. 조직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모처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셈나와 엘리야킴, 이 두 리더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당신이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리더의 유산은 자신을 위해 쌓아올린 화려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떠난 뒤에도 조직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그 견고한 토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셈나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화려한 무덤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킴처럼 다른 모두를 지탱하는 단단한 못이 되어서 견고한 토대를 만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